최근 3년간 어도비는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2022년 중반부터 52주 저점 부근인 430대까지 하락을 경험했고, 이후에는 일시적 반등과 추가 조정이 교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2023년 초에는 비슷한 지지선 테스트 후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으나, 현재는 직전 지지선이었던 450 내외를 재차 시험하며 시장 심리가 다소 약세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SMA5와 SMA10이 과거에 골든크로스를 형성한 직후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데드크로스가 가까운 양상을 보입니다. SMA20과 SMA60은 점차 하락으로 기울며 중장기 추세가 약세임을 시사합니다. 과거 2023년 중반에 SMA5가 SMA20을 상향 돌파한 시점에는 비교적 뚜렷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으나 현재는 그때와 달리 추세적인 매수세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2023년 상승 국면에는 거래량 급증이 동반됐던 반면 최근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오히려 줄면서 관망세가 짙습니다. 이는 새 매도 세력보다는 기존 보유자의 이탈이나 단기 트레이더들의 소극적 움직임을 시사합니다. 예전에는 가격 상승 시점마다 거래량이 실리며 전환점이 뚜렷했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감소해 확실한 매수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2023년 초 어도비가 단기 저점을 찍은 뒤 상승 반전을 이루던 모습과 달리 지금은 높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SMA 간 이격도도 여유가 있어 빠른 반등을 확신하기 이릅니다. 다만 현재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버틴다면 서서히 매수세가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어도비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450 전후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단 저항선은 과거 반등이 막혔던 약 480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450선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겠지만 지지선이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단기 반등 여지 역시 존재합니다. 이동평균선 분석에서는 SMA5와 SMA12 데드크로스 형태를 유지해 하락 압력을 시사하고 있으나 SMA20과 SMA60이 과거보다 완만해지면서 중기 조정 국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세 전환을 성급히 기대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거래량은 최근 3개월간 뚜렷한 급증 없이 점진적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관망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거래량이 급증하며 지지선을 회복한다면 단기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횡보 또는 약세 연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단기, 일주 물결표 1개월에는 450선 방어 여부가 핵심이며 중기, 3개월로 본다면 이동평균선 하향세가 완화되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술적 지표로는 하락세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하지만 뚜렷한 매수 신호를 기다릴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RSI 분석에서 최근 어도비의 RSI는 40에서 50 구간 사이를 맴돌며 약간의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과매도 30 이하에도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 하락 여지를 남기지만 역으로 반등을 위한 에너지가 완전히 축적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14일간 RSI 변화율을 보면 주가 하락과 함께 RSI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동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도 RSI가 40 근처에서 횡보할 때 단기적인 조정이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30 부근에 가까워지면서 매수세가 조금씩 형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초 RSI가 35전으로 움직일 때 주가는 440 근처에서 바닥을 다진 뒤 기술적 반등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현재 RSI가 하락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RSI가 30 이하로 진입하여 과매도 영역까지 다다른다면 그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 시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RSI가 30 중반 이하로 떨어지는지 여부가 향후 추세 전환에 단서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는 최근 K가 D를 하향 교차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주가 역시 단기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으며 이는 스토캐스틱 지표의 민감도가 높은 특성상 빠른 하락 신호를 미리 감지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30대 전후로 아직 과매도 20 이하에 완전히 진입하진 않았으나 추가 하락 시 과매도 영역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서면 단기 반등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하락 추세가 강할 경우에는 과매도 상태가 길어지며 주가가 계속 눌릴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비슷한 스토캐스틱 수준, 2023년 하반기에선 주가가 일시적 반등을 시도하긴 했지만 메인 추세가 하락일 때는 반등폭이 제한되거나 재차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장중에 과매도 구간으로 빠르게 진입할 경우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몰릴 수 있으나 중장기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면 반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을 살펴보면 최근 30일 내 MACD가 신호선을 하향 교차하며 음매값을 유지하는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주가도 하락이 가속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강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히스토그램을 보면 하단 영역에서 막대가 더 길어지며 하락 추세의 강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MACD가 영선 아래에 머무르고 히스토그램이 음의 영역에서 점점 커지는 현상은 하락 추세가 강화되거나 약세 기조가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MACD는 어느 정도 후행 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장기 추세가 이미 약화되고 있음은 확실히 알 수 있으나 하락이 막바지인지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향후 MACD가 신호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면 추세 반전의 강한 신호로 볼 수 있으나 아직은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최근 어도비 주가는 중심선 아래에서 하단선 가까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단기 약세 국면에 있다는 뜻이며 변동성이 커질 경우 하단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은 최근 20일 기준으로 소폭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밴드 폭이 넓어지면 변동성이 증가함을 의미하므로 갑작스러운 추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지금처럼 하락 추세 중에 변동성이 확장될 때는 한 번 더 급락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하단 밴드를 일시적으로 크게 이탈한 뒤 과매도 심리가 폭발하여 단기 반등이 나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밴드를 하단으로 크게 이탈한다면 역발상 매수 기회가 되긴 하지만 추세가 본격 반전하려면 추가 지표 분석과 함께 시장 전체 분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에서는 52주 고점 대비 현재 주가 위치를 고려할 때 38.2%와 50% 사이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450대 부근이 단기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38.2%가 깨질 경우 다음 하락 목표선은 61.8% 수준인 약 420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에도 450선 전후의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잠시 지지 후 반등한 적이 있으나 시장이 본격적으로 약세로 돌아설 때는 50%가 무너지고 61.8% 선까지 하락한 선례가 있습니다. 2023년 중순. 그러므로 현재 구간이 강력한 매수 지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락이 조금만 더 진행되면 추가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지지선이 유효할 경우 다시 480 근처 23.6%에 해당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23년부터 이어진 500에서 520 구간을 회복해야 본격 상승 추세 진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준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설정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OBV, 온밸런스 볼륨은 최근 몇 달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약간의 반등 시도를 보여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주가 역시 비슷한 흐름이지만 OBV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점은 아직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OBV가 가파르게 상승 전환한다면 주가에도 긍정적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VWAP,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은 현재 주가가 VWAP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평균 매입 단가보다 아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해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소 부정적으로 돌아선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VWAP 위로 올라선다면 단기 추세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분석 시 최근 일별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 거래량 급증 구간에서는 OBV도 같이 상승하며 주가 반등이 이어졌지만 현재는 뚜렷한 증가 조짐이 없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ADX가 20을 웃돌면 추세가 비교적 강하다고 해석되는데 현재 어도비의 ADX는 25 전후로 나타나며 하락 추세가 꽤나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ADX가 30 이상으로 치솟았을 때에는 하락세가 한층 가팔라진 경험이 있으므로 현재도 일정 수준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DI와 DI를 살펴보면 DI가 플러스 DI를 상회하는 데드크로스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DI가 우세한 기간에는 하락 추세가 이어졌으며 플러스 DI가 반전으로 올라서기 전까진 시장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만약 DI가 크게 올라가고 플러스 DI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단기 조정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ADX와 DI 모두를 종합하면 현재 추세는 하락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판단이 우세합니다. ADX가 만약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플러스 DI와 DI 간 차이가 좁혀진다면 추세가 완화되거나 횡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아룬 지표를 보면 최근 아룬 다운, 빨간색, 200에 가깝게 머무르는 기간이 늘어났고 아룬업, 녹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아룬 다운 200 근처를 유지할 때는 하락 흐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가 드물게 나타난 경우에도 아룬업이 강하게 100 부근을 회복하지 못하면 주가 반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대로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발생 시점에는 아룬다운이 꾸준히 강세를 보여 급락하거나 하락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룬업이 아룬다운을 상회하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아룬업과 아룬다운이 함께 낮게 형성되면 추세가 애매해지는 횡보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룬다운이 우세하므로 추세 전환 전에는 보수적 전략을 취하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CCI가 플러스 100을 넘어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사례는 최근 몇 달 동안 크게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CCI가 0 부근을 중심으로 횡보하거나 100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종종 보였는데 이 시점에 주가 역시 단기 하락세를 반복했습니다. 만약 CCI가 100 이하에서 다시 상승 전환한다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CCI 반전 신호로는 플러스 100에서 하락 반전 혹은 100에서 상승 반전 시점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하락 반전 형태가 우세합니다. 과거 CCI가 100에 근접했을 때 주가가 일시적 저점을 형성했던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표가 더 심각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CCI가 중립 구간, 공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추가 방향성 탐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총평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차트 지표를 종합하면 어도비는 현재 중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의 영향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등 단기 지표들은 여전히 과매도 수준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하락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도 하단 영역에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보나치 되돌림 38.2%에서 50% 구간을 하향 돌파할 경우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OBV와 VWAP 분석을 통해서도 뚜렷한 매수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ADX와 DI 지표로 볼 때 추세 강도도 상당히 유지되고 있어 단기간에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아룬 지표에서는 하락을 의미하는 아룬 다운 이 강세를 보이고 CCI 역시 과매수 구간과는 거리가 있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도비는 추세적 약세 흐름 속에서 반등 포인트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지표 전반이 약세임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450선이 재차 이탈되면 하단 목표로 420대 피보나치 지지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반면 하락폭이 제한되고 단기 지표들이 빠르게 과매도 영역에 접어든다면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향후 거래량이 갑자기 늘거나 MACD가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는 등 강력한 기술적 신호가 보일 때를 주의 깊게 살피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유자라면 지지선 확인과 대응 전략이 필수이며 신규 진입자는 추세 전환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도비의 추세적 방향성은 당분간 약세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주가가 과도하게 내려간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